제일 궁금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1월 달에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중 세안으로 좀 화장을 클렌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때 저는 근데 그렇게 원기술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동안을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왜 연예인들 보면은 얼굴이 엄청 막 동안이고 이런 이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연예인들은 왜 피부가 늙지를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동안의 우리 핵심 아이콘, 그분 누구더라? 동안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 있죠? 고현정. 그리고 또 장나라 씨. 그리고 한가인 씨.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잖아. 되게 동안 얼굴. 최강희 씨. 그 최강희 씨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동안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동안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낱낱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가인 씨하고 고현정 씨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피부 관리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한 영상들이 있는데, 동안의 핵심 아이콘 분들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부 관리의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보통? 기지개 펴기. 기지개 펴기. 기지개 펴고 뭐 하세요? 물 드시나요? 물 드시나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은 바로 마시지 말고 입을 한번 헹구시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입안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 안을 한번 헹구시고 아니면 가그린을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세균들이 또 우리 위장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예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 세안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안을 하시면서 입안을 한번 가그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향합니다. 냉장고를 향해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레몬수, 우리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레몬수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사과 당근 주스 이렇게 또 마시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근데 사과 당근 주스를 바로 마시게 되면 또 혈당이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레몬수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위염이라든지 조금 속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보다는 그냥 일반 생수, 좀 미지근한 차가운 냉수 말고요, 조금 미지근한 그런 생수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한 잔 마시면 또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물을 마셨어. 그 다음 뭐를 할까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 오일 혹시 드셔보셨나요?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먹고는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피부 노화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정도를 드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조금 느끼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다 보면은 항산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하겠죠. 식사를 한 다음에는 식후에 비타민 C,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우리가 보통 1일 권장량이 500ml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과하게 좀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가도즈라고 하죠. 적어도 1500에서 2000ml 이상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비타민 C는 식후 30분 이후에 이렇게 드시는 게 조금 속쓰림 예방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말고 한 30분 이후에 비타민 C 메가도즈로, 저는 3000ml 정도로 먹고 있는데 그렇게 좀 드시면 또 항산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즈를 먹은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은 피로 회복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활동하는 데도 에너지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많이 좋았어요. 아침에는 이제 먹는 거는 이렇게 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또 얼굴에 좀 바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세안 했으면은 당연히 바로 보습을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세안 해주고 비타민 C 레몬수 그리고 올리브 오일 먹고 그 다음 식사한 다음에 비타민 C 메가도즈 이렇게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출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비타민 C를 바르는 거, 비타민 B도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외출하시기 한 30분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외출을 하셔라. 이게 보통 이제 아침의 루틴이에요.
연예인분들의, 동안 얼굴을 가진 연예인분들의 공통적인 루틴이에요. 그래서 뭐 저렇게 관리할 게 맞나 하지만 이게 또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수를 마셨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크게 뭔가 좀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점심 루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외출을 하고 이제 일을 하겠죠. 자, 일을 했어. 지금처럼 겨울철이야. 그러면은 히터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피부 좀 건조한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쵸, 히터 많이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진희 팀장님은 잘 하시고 계시던데. 가습기, 맞아요. 항상 그 주변에 내 환경을 조금 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습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이제 많이 쐬다 보면은 에어컨 역시도 좀 피부 건조함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 연예인분들은 항상 그 가습기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가습기를 틀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보습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피부 관리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보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습을 잘해줘야 된다. 이제 저희 닥터코스모 이제 미스트 나오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특히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외출을 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 얼굴이 건조하대.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화장을 좀 지워가지고 또 보습크림을 발라야 돼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센스 미스트를 만들었죠. 에센스 미스트를 그냥 옛날에는 이제 미스트라고 하면은 우리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미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스트를 뿌렸는데도 더 건조해지고 알코올 성분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들을 같이 가지고 증발이 되면서 얼굴이 좀 더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에센스 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뿌리기만 해도 뿌려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기만 해도 피부 보습이 좀 많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화장을 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보습감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에센스 미스트를 만들었는데 에센스 미스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그렇게 보습감을 유지해 주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써보셨어요? 화장하신 상태에서 뿌리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원장님 요청하신 대로 네, 그래서 화장하신 상태에서 좀 뿌리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보습을 좀 잘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동안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저녁 루틴인데 이제 퇴근을 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세요? 보통 집에 가면은? 씻기. 우리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집에 이제 퇴근을 하고 가면은 당연히 손을 먼저 씻고 클렌징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고현정 씨는 그 물티슈로 이렇게 화장을 좀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보면서 조금 자극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중 세안으로 좀 화장을 클렌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오일 성분을 좀 제거하는 그런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노폐물이 라든지 불순물을 좀 제거를 해주는 수성 세안을 좀 해주는 거를 이중 세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이랑 소화를 잘 시켜서 얼굴에 한 30초 이상 정도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이제 물 세안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게 1차 세안이고 두 번째는 이제 클렌징 폼을 짜가지고 물이랑 좀 잘 소화를 시켜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문질러 주시고 물 세안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좀 지우는 것이 또 많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세안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보습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안을 한 다음에는 에센스 미스트를 뿌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비타민 C 그리고 E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을 얼굴에 좀 발라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 성분들을 또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준 다음에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건조해지잖아요. 한 번 더 바르시나요? PD님? 보습제를? 안 발라. 한 번만 바르죠.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도 얼굴이 너무 건조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보습제를 바르고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을 바르겠죠. 비타민을 바른 다음에 얼굴이 좀 더 건조하다 하면은 저는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 한 번 더 발라요. 너무 건조하다 싶으시면은 내가 한 번 보습을 해주고 한 2-30분 있다가 한 번 더 레이어 하듯이 레이어층을 만들듯이 보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너무 내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보습제를 바른 다음에 바세린으로 코팅을 시켜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습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제 연예인분들의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과연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도 진짜 유명하신 배우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병원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다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관리를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세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루틴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연예인분들은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들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표정들이 뭐예요? 뭘까요? 웃고 있기. 그 웃는 표정을 많이 짓는 분들이 사실 노화가 좀 천천히 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승무원들 봐도 그분들은 항상 이제 웃는 미소 그리고 그런 미소들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원래 얼굴이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웃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이 있으면은 상중하에 근육이 있는데 중간층에 우리가 얼굴을 리프팅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여기 중간층의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육들을 웃는 근육들인데 웃는 연습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턱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처짐이 좀 덜 발생을 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동안의 연예인분들은 대부분의 웃는 상 그리고 웃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웃는 거 그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중간층의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처짐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턱선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연습들 그리고 평소에 내가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웃는 상 때문에 얼굴이 노화가 좀 천천히 오는 거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점점 더 동안이 되시는 다시 아니 아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뭐 시술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동안을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웬만해서 막 인상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얼굴의 표정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얼굴에 인상이 좀 들어가는 그런 근육들을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마, 그리고 눈썹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마 주름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마라든지 미간이라든지 이제 눈가라든지 이런 주름이 잘 생기는데 근데 눈가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보톡스를 맞아요. 왜냐하면 웃을 때 사람이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웃을 때 여기 주름이 좀 가기 때문에 그런 주름이 많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름이 좀 깊어져요. 그래서 눈가는 예방 차원에서 보톡스를 맞고 있고 미간이라든지 이제 이마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에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톡스에 도움을 받아서 인상이 좀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고현정 씨도 보면은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이로그에 보면은 맥주를 탁 이렇게 마셔요. 근데 하면서 보통은 어때요? 인상을 딱 쓰잖아요. 사람들은 맥주 마시면 좋다 하면서 막 인상을 쓰거든요. 근데 고현정 씨는 인상을 안 써요. 그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보니까 저분은 진짜 평소에 그런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평소에 내가 근육들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팔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심술보 주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주름이 좀 많이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주름이 있으면 당연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런 굵은 주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필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콜라겐 주사 뭐 주베르 볼륨이나 스컬트라 이런 주사들이 있죠. 그런 주사들을 통해서 여기에 볼륨감을 좀 올려주면은 주름이 좀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필러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처짐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맞게 되면은 굉장히 소량만 맞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내가 뭐 필러라든지 이런 거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이제 콜라겐 주사 같은 걸 맞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마나 미간 같은 경우도 너무 주름이 굵게 잡혀 있으면은 필러를 소량만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주름이 좀 옅어지면서 얼굴이 좀 동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얼굴의 꺼짐인데 얼굴이 왜 땅콩형 얼굴이 이렇게 훅 옆볼이 꺼져 있고 그리고 이제 땅콩형 얼굴로 가는 순간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이제 땅콩형 얼굴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볼륨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스컬트라나 그리고 필러 같은 시술을 통해서 얼굴에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눈밑이 톡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눈 밑 지방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오히려 볼륨감을 만드는 케이스인데, 이제 눈 밑 지방이 너무 볼록하게 있으면은 좀 나이가 들어 보여. 그리고 좀 피곤한 인상을 좀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 밑 지방을 좀 재배치 시켜주거나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얼굴의 볼륨감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좀 동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색소예요. 근데 색소가 얼굴에 너무 많다. 내가 기미도 많이 깔려 있고 흑자라든지 검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소가 얼굴에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얼굴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소 관리를 또 해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색소 관리라고 하는 거는 물론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결국은 우리가 아무런 많은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피부들은 축축,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처진 피부들을 리프팅, 좀 당겨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또 열심히 해 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좀 동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리프팅 시술은 뭐 레이저부터, 그리고 뭐 실리프팅, 그리고 수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처짐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시술이라든지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치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서 나한테 적합한 시술이 어떤 건지 한번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받는 거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1월 달에 저는 울세라 써마지 고주파와 초음파 시술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리프팅 시술인데, 피부의 노화를 좀 예방을 해주고 좀 처져 있는 피부를 좀 당겨주는 그런 리프팅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평소에는 스타록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콜라겐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관리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다양한 동안 연예인분들의 그런 핵심 루틴, 아침, 점심, 저녁의 루틴, 그리고 어떤 레이저 치료, 그리고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당연히 여러분들 홈케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마인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생활을 하신지가 우리 얼굴의 노화를 좀 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 표정이라든지 얼굴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길에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나의 얼굴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밝게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유지를 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여러분들 동안의 얼굴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동안 얼굴이 궁금하신 많은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